네, 오늘의 사건 큐브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큐브부터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큐브는 어떻게입니다. 검찰이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해서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혐의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검찰의 충돌하면서 갈등이 격화하는 모습인데요. 조 전 장관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또 청와대와 검찰 간의 갈등은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 다양한 내용들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먼저 조 전 장관 검찰에 다시 출석을 했는데 오늘은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입니다. 어떤 부분들을 좀 들여다볼까요? 오늘 이제 동부지검에 오전 9시 반경에 이제 비공개로 소환이 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예. 일단 동부지검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예. 그 당시 금융위 재직 시절에 비위 사실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찰 진행되는 과정에서 감찰을 중단하라는 그런 명령을 예. 조국 그 당시 민정수석이 내린 게 아니냐라는 취지의 지금 조사가 진행되는 건데요. 예.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그동안 국회에서도 계속 밝혔던 것처럼 뭐라 그랬냐면 유재수 당시 금융위 그 재직 시절에 예. 그 사람의 비위가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돼야 되는데 예. 그때 보기엔 좀 약했다. 그러니까 감찰을 계속할 필요가 굳이 없었다. 예.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국회에서 했던 진술들이었는데, 예. 그러니까 검찰이 그래서 계속 지금 며칠 전부터 나오는 얘기가 검찰 반론은 그거 그 당시에 청와대에서 거의 알고 있었고, 예. 아니면 대부분 알 수 있었다. 그러니까 검찰의 입장에서는 고의로 비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찰을 중단했다는 것이고, 예. 조국 전 장관 측은 뭐 오늘 들어가서 어떤 얘기를 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예. 어느 정도는 알았는데 지금이야 수사 다 했으니까 예. 지금 혐의 명확하게 해서 구속 기소를 하는 거지만 예. 우리가 강제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그때 당시에 혐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예. 별다른 게 없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진술할 가능성이 많아서요. 예. 과연 그 당시에 청와대에서 어느 정도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알고 있었고 혹은 알 수 있었는지 그게 오늘 조사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보통 그 조 전 장관이 검찰 조사 받았을 당시에는 이제 진술 거부권 네네.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백 변호사께서 앞에서 짚어주신 대로 당시 이제 우리 청와대 수석실에서는 우리가 강제조사권이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다라고 어느 정도 네. 해명이 필요하다면, 그렇죠. 글쎄요, 오늘은 좀 다른 태도로, 다른 자세로 진술 거부권이 아니라 진술을 열심히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적극적으로 진술할 것으로 관망이 되고요. 예. 또 이미 이 건과 관련해서 소환을 한다면 예. 진술할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조국 전 장관 측으로부터 나오기도 했죠. 예. 가장 세 번째 소환은 닷새 전이었는데 이 세 번의 소환은 모두 다 가족 비위 관련이에요. 예. 지금 부인의 사모펀드 개입 의혹, 그리고 또 이제 자녀들의 입시 비위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미 인사청문회 전 기자와의 간담회 11시간 할 때도 그랬고요. 예. 사실은 사실무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 이런 대목에 대해서는 또 이제 개인적인 영역 아니겠습니까? 네네. 모두 다 부인을 했었고요. 예. 그러니까 검찰이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예. 세 번 모두 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일가의 문제이고 예. 지금 오늘 출석하는 건 드디어 첫 번째로 이건 공직의 문제예요. 장관 시절이 아니라 이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에 벌어졌던 일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 아마 조만간 김기현 전 울산시장 건도 소환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오늘 첫 번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관련 의혹. 예. 당시에는 이제 금융위 산하의 금융정책국장 시절이죠. 예. 고위공직자죠. 근데 그 시절에 비위 혐의가 청와대에 제보가 됐는데 왜 감찰을 무마했느냐라는 의혹입니다. 그런데 예. 아까 이제 정황은 백 변호사께서 얘기하신 내용으로 진술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예. 지금 청와대와 검찰은 연일 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뭐 검찰이 공식적으로 피의 사실을 이야기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검찰발 취재 보도로 예. 검찰 관계자의 전원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것이 이제 백 변호사가 아까 이야기한 혐의거든요. 예. 당시에도 어느 정도 혐의가 명백했던 것 아니냐. 그럼 사실은 청와대가 이제 이 수사 권한은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경우처럼 경찰에 이첩을 한다든가 예. 검찰에 이첩을 한다든가 해서 이건 뭔가 수상하니 수사를 좀 해보시오. 라고 이제 넘길 수 있단 말입니다. 예. 이제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고 있고, 그런데 이건 어떤 경우냐 하면 청와대는 할 수 있는 감찰 범위 내에서
공직자에 대한 감찰을 다 했다. 그 결과 나온 결론은 뭐냐면 예. 그냥 에이, 덮자 이게 아니고 예, 예. 뭔가를 하긴 했어요. 네네. 인사 조치를 권고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금융정책국장을 그만두고 나오게 되는데 예.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민주당 전문위원으로도 들어갔다가 결국 네. 부산시에 이 지자체 경제부시장까지 되는 과정을 예. 우리가 봤습니다만 그 시절에는 그 정도 선이 감찰의 최선이었다라고 진술할 가능성이 높고 예. 오늘은 저는 진술 거부권 결코 행사하지 않고 예. 적극적인 항변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예, 어떻게 이제 또 조 전 장관이 해명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검찰발 보도로 확인할 수 있을 것도 같고요. 네.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가정입니다만 뭐 일단 유재수 전 부시장의 어떤 비위 혐의나 비리 혐의를 알고도 그때 당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고 소위 덮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어떤 혐의들이 좀 적용이 될 수 있습니까? 일단 본인의 직권을 남용해서 감찰이 진행돼야 되는 것을 막았으니까 일단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다음에 직무유기라는 게 해야 할 일을 아예 하지 않고 방임하는 것. 그러니까 감찰을 해야 되는 것 아예 하지 않았으면 그게 또 이제 직무유기 혐의 두 가지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예. 사실 이번 사안은 검찰이 어느 정도 카드를 쥐었느냐에 따라서 생각보다 쉽게 결론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지금 청와대에서 지금 검찰 수사에 대해 대응해서 나오는 것도 그렇고 조국 전 장관이 과거 국회 운영에서 했던 발언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니 우리는 강제조사권이 없어서 예. 우리가 그때 요거밖에 몰랐으니까 이 정도 가지고는 지금 당신들이야 수사를 다 해서 예. 유재수라는 사람이 뭐뭐뭐 했는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지만 우리는 그 이상은 또 알 수 없었고 감찰을 거부했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고 하지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그럼 앞으로 감찰을 거부하면 아무도 감찰 못 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남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정말 확인되지 않은 작은 의혹 정도만 민정수석실에서 갖고 있었다면 예. 조국 전 장관 그다음에 지금 청와대 얘기가 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습니다만 예. 꽤 구체적인 첩보가 들어왔다는 건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단 말이죠. 예. 그러면 유재수 그 당시 지금 경제부시장이 예. 감찰에 동의하지 않거나 진행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감찰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물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사조치 정도는 했다고 합니다만 예. 그 이후에 오히려 승승장구했죠. 그런 면에서 보면 그 당시 과연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제대로 기능이 작동했던 것인지 예. 설사 청와대명의 사실이더라도 그러면 감찰이라는 게 필요가 없겠네요. 이제 그런 문제가 또 하나 남을 수도 있습니다. 예. 혐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직무유기 혐의가 될 수도 있고 직권남용 네, 혐의가 맞습니다.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일단은 금품을 받은 혐의들이 좀 있어서 공소장 내용을 저희가 먼저 백 변호사께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검찰이 파악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뇌물 액수는 총액으로 5천만 원이 조금 안 됩니다. 4,950만 원 정도 되고요. 예. 금융위 재직 시절뿐만 아니라 부산시 경제부시장 시절에도 뇌물을 수수했다라는 게 이제 내용에 들어가 있는데 예. 일단 뭐 제일 많이 나왔던 건 언론을 통해서도 좀 보도가 됐었던 골프채, 예. 그다음에 호화 골프채 이용, 항공권 구매 비용, 그다음에 뭐 오피스텔 사용 대금, 그다음에 책을 또 강매했다는 내용도 있었죠. 책 예, 구매 예, 대금, 예. 또 선물 비용, 더 나가서 이제 동생 취업이나 아들 인턴십 청탁, 부동산 구입자금 무이자 차용과 채무면제 이익 수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예. 금액이 5천만 원 조금 되지 않는 정도의 수준인데 예. 사실 뇌물은 3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3천만 원이 넘으면 일반 형법이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되는 법률 위반 뇌물수수로 갑니다. 예. 형량이 훨씬 중해지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의 비위 사실이 그 당시 청와대에서 어느 정도 확인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예. 일부만 확인됐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인사조차라는 그런 권고 정도로 끝날 사안은 아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시기가 좀 다른 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받아보고 그렇죠. 있는 내용과 맞습니다. 그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파악했던 내용이 또 어디까지인지 물론 이제 그 부분을 오늘도 네, 맞습니다. 검찰이 또 들여다볼 내용이겠죠. 근데 물론 조국 전 장관과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을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또 이 사안에는 네네. 결부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도 지금 이 사안과 관련돼서는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거든요. 어떤 네. 의미가 좀 내포돼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감찰이 적법했다. 청와대 입장이에요. 그리고 전혀 문제가 없었다. 할 수 있는 걸 다 했고 적절한 조치를 했다. 이제 와서 예. 검찰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나 지금 이런 상황.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이런 뭐 혐의 자체보다도 더 청와대 입장에서 곤혹스러운 건 뭐냐면 자, 우리 편은 봐주고 상대편은 없는 죄도 들춰내려고 했다라고 예. 하는 매우
정치적인 감찰을 했다. 심지어는 공권력, 검찰이나 이제 경찰력 같은 예. 힘도 부당하게 동원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비춰지는 것에 대한 곤혹함이 있는 거예요. 예. 여기 이제 청와대 당시 민정수석실의 여러 인사들 그리고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인사들 그때 인사는 3명이죠. 예. 조국 민정수석 그 밑에 선임 비서관으로 이제 백원우 예. 민정비서관 그리고 이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예. 이제 이렇게 이제 3명의 인물이 3인회의 했다 안 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보도로 보면은 예. 조국 전 장관은 3인회의에서 이 감찰에 대해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고 예. 그리고 지금 또 이제 백원우 민정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예. 아니다. 그때는 이미 시기가 감찰 중단을 한 이후였다. 예. 3인회의에서 결정한 게 아니다. 네. 조국 당시 수석이 결정했다. 예. 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라고 지금 이제 또 보도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 엇갈리는 상황들이 있는데 청와대는 지금 아예 이들이 함께 이러한 인사를 논의했다는 텔레그램방 예. 존재 여부에 대해서 예. 청와대는 우리가 확인한 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았다. 없었다고 지금 예, 얘기를 합니다. 검찰은 그런 게 있었다. 예. 근데 그 방은 지금 3인회의 방이 아니고 예. 김경수 경남지사라든가 예. 다른 인물들이 더 끼어 있는 텔레그램 방이었다라는 이제 보도예요. 예. 검찰발이라면 검찰이 지금 일종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예. 텔레그램 내용을 예. 확보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지금 청와대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았다고 정면 반박했기 때문에 예. 텔레그램 방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나오면 예. 또 이게 진위 문제에서 이제 엇갈리는 입장들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 외에도 지금 사실은 검찰발 보도로 나오는 것 건건이를 예. 청와대가 맞받아서 반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글쎄요, 뭐 짧게 저희가 이 청와대 대응 방식에 대해서는 일전에도 많이 질문을 드렸었는데 보도가 나올 때마다 특히 이제 보도에 대한 문제점, 또 네네. 검찰발 보도에 대한 문제점, 검찰 개혁발 사실을 표하는 그렇습니다. 공적으로 내보내는 행위에 대해서 청와대가 많은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태도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청와대도 이제 더 이상 밀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절박함도 분명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일단 뭐 지금 뭐 텔레그램 대화방이나 기타 이런 것들 검찰이 직접적으로 공표한 것이 아니고 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것이고 검찰도 어느 부분까지가 사실인지 명확하게 확인해주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일단 청와대에서 지금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이렇더라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검찰에게 일방적으로 피의 사실 외부적으로 알리거나 언론 통해서 유출하지 말라는 취지의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만 예. 청와대가 이것이야말로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결국 이 연관돼 있는 당사자들의 진술을 기초로 해서 우리 그때 그런 거 안 했는데요. 예. 우리 그때 이런 거 잘 몰랐는데요. 예. 그거를 청와대도 사실인 것처럼 바깥에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검찰이 불쾌해하는 건 이런 겁니다. 청와대 지금 조사도 안 해봤고 우리가 지금 무슨 수사 자료 들고 있는지 아나? 예. 그러니까 우리 수사 자료 다 보면 수긍할 거야. 이렇게 지금 검찰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예. 검찰 입장은 또 검찰 나름대로 아니 지금 언론 통해서 지금 피의 사실 문제나 이런 거 굉장히 엄격하게 다뤄서 예. 우리 입장 정확하게 언론 통해 내보내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청와대는 언론에 나오는 게 마치 검찰 입장인 것처럼 해서 마치 검찰이 지금 이상한 사실들을 흘려서 지금 여론을 흔들고 있다 이런 취지로 지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예. 검찰 입장에서도 굉장히 지금 불쾌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사실 이 사건은 청와대 해명, 검찰의 지금 이런 반박의 문제가 아니라 예. 결국 마지막에 어떤 방식으로 이제 누군가를 기소하거나 불기소하거나 결정을 하겠죠. 예. 그때 수사 결과를 봐야 됩니다. 지금 청와대도 무조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금 단언하기에는 예. 사실 청와대도 들고 있는 패가 별로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청와대 역시 이 부분은 조금은 검찰도 마찬가지고 예.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도 계셔서 이건 짧게 네. 최 평론가께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청와대와 검찰 간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었던 사람들을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청와대가 이렇게 정면으로 반박을 해버리면 아니 검찰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반박해도 되는 걸까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다. 네네. 그러니까 청와대는 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일각의 지적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청와대가 청와대 심장부 민정수석실을 정조준하고 있고 이제 예. 2017년에 조금 이따 다루겠습니다만 이게 데칼코마니 사건이 두 개가 동시에 뜬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예.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은 상대편은 누르고 예. 우리 편은 보호하고 감싸고 이것을 위법하게 했다라는 정황을 검찰이 두 건을 동시에 들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건건이 거론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자막으로 흘러갔습니다만 예. 윤건영 이 국정기획 상황실장의 경우에는 네. 그 사람이 이제 무마를 청탁했다라고 예. 하는 내용까지 보도가 되고 있는 거죠.
청와대도 아마 인정해야 될 상황이라면 인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 지금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검찰이 맞게 되면 청와대는 틀리는 거예요. 청와대가 진실을 말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검찰은 거짓을 말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묘한 것은 예. 공식적으로 검찰이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후에 이제 김기현 그 전 울산시장의 경우에는 두 차례 소환을 지금 이제 받고 있기 때문에 어제만 해도 소환 조사 이후에 나와서 한 이야기들은 검찰이 확인해주지 않으면 이야기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론도 네. 언론이 만약 검찰발 내용인데 예. 검찰에서 들은 내용이 아니고 쓴 내용이라면 예. 소설이라면 예. 상당히 심각한 법적 책임을 져야 될 내용까지 보도가 되고 있어요. 예.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서는. 그래서 지금 청와대가 옳은지 검찰이 옳은지 우리는 모릅니다만 정확하게 이 팩트는 뭐냐면 예.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하나는 거짓이다. 예. 이것은 확실한 거죠. 예. 시간이 빨리 흘러서 예, 예.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될 즈음에 여기에 대한 확인들이 일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예, 예. 지금은 저희는 지켜보는 수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 상황에서 다시 한번 나온 피의자 공표 방지 지침 이 부분을 다시 저희가 언급해봤고, 자 저희가 잠깐 짚어볼 문제가 있는데 이 조국 전 법무장관의 가족이 연루된 이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이 되는 인물 바로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입니다. 조봉동 씨의 이 첫 번째 공판이 오늘 열렸는데 이 조 씨 측은 오늘 재판에서 이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을 네. 했다고 하네요.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들여다볼까 하는데 이 정식 공판인 오늘은 뭐 법정에 나왔습니다. 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국민 참여 재판을 원치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원래 이제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첫 길에 무조건 묻습니다. 예, 근데 할 거냐 말 지금- 거냐? 네, 근데 이런 사건들은 사실 국민참여재판하기에 적절하지가 않죠. 약간의 정치색까지 띄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 말 그대로 법원 재판부의 판단을 받는 게 옳다고 판단했던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참여재판은 진행되지 않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은 지금 이 가족 그 사모펀드와 관련된 의혹의 핵심 인물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정경심 교수가 증거인멸을 뭐 좀 교사했다는 취지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뭐 정경심 교수가 그 컨설팅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던 부분, 예. 그 횡령 부분 그에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일단은 오늘 이제 재판이 이제 정식으로 이제 시작이 예, 예, 예. 되는 거고요. 예. 앞으로 이 부인한 사실관계와 관련된 증인들의 증인 신문이 이제 지속될 가능성이 많고 예. 이 재판 과정에서 정경심 교수 또 오촌 조카가 법정에서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올 겁니다. 왜냐하면 예. 정경심 교수의 진술 중에 오촌 조카가 부인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는 일단 공모한 공범이라고 이제 검찰이 바라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 이 경우에 이제 변론을 분리해서 증인으로 신문을 하기 때문에 예. 오늘 첫 기일에서는 대략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예. 어느 정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예. 그리고 앞으로 향후 재판에선 어떤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올 것이고 예. 이런 정도가 좀 정리되는 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어떤 부분을 이제 그 조범동 씨가 부인하고 네, 있는가? 이 네. 부분만 저희 좀 짧게 짚어주세요. 자, 이 흐름으로 간다면 지금 예. 조봉동 씨와 여기선 정경심 교수의 관계가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 조범동 씨가 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뭐 예. 횡령을 하고 또 거짓 공시, 허위 공시를 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네. 이 조범동 씨 오촌 조카,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 예. 그 부인 정경심 교수 지금 구속돼 있고요. 예. 그다음에 상당 부분이 이제 공범으로 겹쳐 있는 거예요. 검찰의 기소 내용으로 보면은 예. 특히 자본시장법 위반은 같은 코링크 피해와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조범동 씨가 실소유주로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경심 교수가 자본시장법으로 처벌을 받으려면 예. 정경심 교수가 실소유주였다는 것을 검찰은 또 입증을 해야 돼요. 예. 그런데 이제 정경심 교수 측은 우리가 과거의 보도 때 보셨겠지만 예. 나는 친인척에게 사기당했다라는 예. 입장인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김경록 PB의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만 정 교수가 이 좀 주식을 아는 사모펀드에 대해서 잘 아는 예. 오촌 조카에게 사실상 사기당해서 돈을 투자했던 것 같다. 예.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1억 5천만 원 상당의 이 횡령 금액은 예. 지금 조봉동 씨는 이것은 이자조로 돌려줬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예. 이 정경심 교수로부터 빌려서 예, 예. 자신이 투자한 돈에 대한 예. 그래서 이게 이자로 인정되면은 정경심 교수의 이 죄는 혐의는 벗게 될 것이고 예. 이게 횡령으로 인정되면 공범으로 예.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코링크 피 관련해서 예. 정경심 교수의 역할과
또 실소유주 여부, 예. 또 이제 그 20여 원이 들어갔던 돈에 예. 이것은 대여금이냐 투자금이냐 예.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 가려질 것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경심 교수에게 준 1억 5천만 원이 그러니까 횡령이냐 이자냐 그렇죠. 이것을 판단하는 그 여부에 따라서 네, 달라집니다. 공범이냐 아니냐 이 여부도 달라진다는 건데 그렇다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그거는 뭐 지금 저희가 단언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예. 이제 검찰이 어느 정도의 증거 자료를 제시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1억 5천만 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자라고 한다면 그게 합당한 금액인지 예. 그리고 그 흘러 들어간 과정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이자 지급 방법으로 이게 정당한 것인지 예.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지게 될 거고요. 이거는 결국 법원의 법리 판단을 기초로 해서 이제 횡령인지 아니 횡령이 아니라 이 관련된 이자 지급인지 부분을 파악하게 될 거고요. 예. 일단은 이제 오늘 뭐 공소장 변경 부분들 이제 재판부에서 받아들인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 전에 이제 오촌 조카의 공소장에는 대부분 정경심 교수와의 공범 관계가 그러니까 기재가 안 돼 있었죠. 맞아요. 근데 이제는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공범 여부를 확인하는 것.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예. 공범 여부를 먼저 기재하지 않는 이유는 예. 굳이 먼저 해서 방어 기재를 만들어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이제는 이제 정경심 교수와 이 오촌 조카 사이에 공범 관계 여부분이 예. 이제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좀 추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짧게 이것도 백성문 변호사께 여쭤볼게요. 혹시 그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는데 이 공소장 변경에 대한 문제가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됐던 것이 그 표창장이요. 그렇습니다. 표창장 사문서 위조 행사 혐의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 공소장 변경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공범에 대한 판단이 나오게 되면 네. 그런 영향들이 정 교수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경심 교수와 오촌 조카가 일부분과 관련해서 거의 공동 운명체가 돼버리는 거죠. 예. 같은 혐의로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이제는 공범으로 묶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재판부에서 공범 여부에 대한 판단도 다 해야 되는 것이고 예. 이제 공소장 변경 관련해서 요즘 말이 좀 많잖아요. 네네. 근데 공소장 변경이 언제는 되고 예. 언제는 안 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야 이게 무슨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바뀌는 건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예. 이제 공소장 변경이라는 게 아예 A라는 사실을 B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공소 사실 기본적으로 동일해야 되는데 예. 저번에 동양대 표창장 같은 경우에는 날짜도 다르고 육하 원칙이 좀 많이 공범도 다르니까. 다르고 이제 모든 것들이 다르다 보니까 예. 사실상 동일한 사실관계라 볼 수 없다라고 본 거고 예. 이번 공소장 변경은 사실상 정경심 교수가 공범인 것으로 확인이 이제 검찰 내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공모관계만 공범이라는 것만 정리해서 낸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좀 분리해서 봐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렸고요.